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안대영 작가의 그리스 신화 프랙탈과 카오스의 눈으로 보다. 발췌본인데, 야, 이거 제목부터 좀 흥미롭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수천 년 전 이야기를 현대 수학, 그러니까 프랙탈이랑 카오스 이론의 눈으로 다시 본다는 거잖아요. 네. 익숙한 신화가 완전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저도 이 관점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신화 속에 계속 반복되는 운명이나 비극, 아니면 뭐 사소한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어떻게 프랙탈의 뭐 자기유사성 아니면 카오스의 나비 효과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아, 바로 그 지점들을 오늘 저희가 같이 따라가 보려는 거죠. 이 자료를 통해서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그 프랙탈이랑 카오스 이게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갈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프랙탈은 쉽게 말하면 작은 부분이 전체 구조랑 계속 닮은 거예요. 무한히 반복되면서요. 아, 자연에서 보는 나뭇가지 모양이나 눈송이 같은 거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런 게 대표적이죠. 자기 유사성. 이게 핵심 키워드고요. 그렇군요. 그럼 카오스는요? 그건 나비 효과로 많이 들어갔어요. 네. 카오스 이론하면 보통 나비 효과를 떠올리시죠. 아주 작은 시작점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 커져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드는 현상. 음.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완전한 무질서, 막 뒤죽박죽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결정론적 혼돈이라고도 부르는데 겉보기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여도 그 안에 어떤 규칙이나 패턴이 숨어 있다는 거죠. 날씨 예측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하, 그렇군요. 규칙이 있는데도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프랙탈 패턴. 신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던데 역시 그 세대 간 권력 투쟁. 아,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 또 크로노스에서 제우스로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는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맞아요. 그 패턴이 계속.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작은 가족 단위의 갈등 패턴이 신들의 세계라는 더 큰 규모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뭐랄까 일종의 프랙탈 구조일 수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영웅들 이야기도 비슷한가요? 그 영웅의 여정이라는 틀이 있잖아요. 부름받고 시련 겪고 돌아오고. 네, 맞아요. 그 기본 구조가 여러 영웅한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또 신들의 계보도 보면 엄청 복잡하게 가지를 뻗어나가잖아요. 이것도 약간 프랙탈 나무 구조랑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아, 그러네요. 오이디푸스 가문 비극이 자식 세대한테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되는 것도 생각해보니 지금 소름 돋는데요. 이것도 자기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극의 반복도 프랙탈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크레타 미궁 자체도 그렇고요. 그럼 카오스 쪽은 어떨까요? 신화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 투성이잖아요. 델포이 신탁처럼 애매한 예언 하나가 해석에 따라서 영웅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카오스 이론의 초기 조건 민감성과 되게 비슷해 보이죠. 아,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다는 거요. 네, 트로이 전쟁 시작이 뭐였어요? 그 황금 사과 하나, 파리스의 선택. 그 사소해 보이는 사건 하나가 결국엔 거대한 전쟁으로 번졌잖아요. 와, 진짜 나비 효과네요, 그건. 전형적이죠. 판도라가 상자 연 것도 그렇고요. 그냥 호기심의 한 행동 하나가 온갖 재앙을 불러왔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운명의 여신들이 인간 삶을 다 정해놓는다고 하면서도 영웅들은 계속 운명에 맞서 싸우고 막 예상 못한 길로 가잖아요. 그 부분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정해진 운명,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틀 안에서도 인간의 의지나 어떤 우연 같은 것들이 끼어들면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 즉 혼돈이 만들어지는 모습? 이게 카오스 이론의 특징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운명, vs 자유의지 구도 안에도 카오스가 있군요. 네. 그리고 시시포스가 영원히 바위 굴리는 벌 있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시포스요? 그건 그냥 무한 반복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굴려도 결국 바위는 특정 지점으로 다시 굴러떨어지잖아요. 이 필연적인 귀결점, 이걸 카오스 이론에서는 끌개, 영어로 어트랙터라고 부르는 개념이랑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복잡계 시스템도 결국에는 어떤 특정 상태나 패턴으로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 신화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질서란 혼돈이 계속 부딪히고 작은 원인이 엄청 큰 결과를 만들고 비슷한 패턴이 다른 크기로 반복되는 되게 복잡한 시스템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맞아요. 프랙탈과 카오스라는 이 틀을 통해서 보면 신화가 가진 구조적인 깊이나 인간 운명의 복잡성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문학이랑 수학, 또 인문학이랑 과학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그리스 신화를 프랙탈과 카오스라는 정말 독특한 렌즈로 들여다봤는데요. 익숙했던 이야기 속에 이런 구조적인 유사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역동성이 숨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재미있는 탐구를 했습니다. 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참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 집중했지만 혹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권 신화, 영화나 소설 속에서도 혹시 이런 프랙탈적인 반복이나 카오스적인 예측 불가능성 같은 패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한번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이런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